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보안 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스캔 과정, 불필요한 포트들을 확인하는 그런 점검에서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하는 과정들을 좀 이렇게 방향성을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을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 만에 설명을 할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고객사한테 이제 제공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써보시면 어떻겠냐 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라 라고 해서 기능들을 조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들을 좀 자동화하는 그런 것들도 좀 기능들을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서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포트 스캔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대상으로 거의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 업무나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가 이제 고객사 대상으로 이제 포트 스캔을 하고 그 결과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제공을 할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칼리 리눅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결과물들을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HTML이나 PDF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좀 더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결과부터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로 만든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캐너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스캔 내역들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내역들이 이제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역 쌓인 것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는 이제 이스플로이트 DB나 아니면은 CV 취약점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이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결과물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버전 정보들이 있고요. 각각 프로덕트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 API나 아니면은 이제 이스포이트 DB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스포이트 DB 같은 데를 이제 보셔도 이런 서치 기능 아니면 이제 필터링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트들이 열려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버전 정보에서 취약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CV 상세 정보 같은 거나 이스포이트 DB,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스포이트 DB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것들을 검색어를 이제 얘가 이제 검색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찾아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스포이트 DB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엑셀 파일들을 정기적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과 비교해도 돼요. 비교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검색어에다가 이렇게 붙인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CV 관련된 취약점 관련된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각각의 CV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은 이제 고객사 쪽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떤 불필요한 포트들이 현재 있는지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서비스 대상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라스크나 이런 걸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콘솔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엠맵에서 돌렸듯이 그런 식으로 종작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큐리티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엑셀 파일로 점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트 스캔 결과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나 취약점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취약점과 또 비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또 이렇게 엑셀 파일로 뽑아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나온 결과를 또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하고 이거하고 좀 다르게 제가 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이렇게 콘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이제 플라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동화 업무 중에 하나인 것들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저도 이제 컨설팅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만들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냥 이제 제가 포트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엑셀 파일에다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곤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요 서비스들을 열어주면은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이해를 해야 하냐,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이제 포트 스캔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엠맵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소켓 프로그램이 사용해도 되는 건데, 어차피 그런 소켓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엠맵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엠맵 모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한 결과는 윈도우즈에서 좀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그러면 이제 칼리 리눅스나 그런 데서도 분명히 엠맵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이제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맞춰줘야 하는
거고, 좀 뭔가 좀 깔끔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진단자 쪽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을 해야겠지만은, 저는 그럼 윈도우즈에다가 엠맵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엠맵 우선 요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소스 코드는 공개를 할 건데,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에다가 이제 엠맵, 윈도우즈용 엠맵을 설치를 하시고요. 패스도 다 이제 잡아 주시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엠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을 했을 때 이런 명령어들이 나와야만이 제대로 설치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포트 스캔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간단한 이제 콘솔 형태부터 좀 살펴보고요. 나중에 이제 플라스크 형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하죠. 예, 복잡하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한 번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베이직 관련된 포트 스캔부터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를 만들면서 이 엠맵 라이브러리가 되게 다양한 이렇게 버전 그런 옵션들이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라스크나 그런 것들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엠맵이라고 하는 것들 임포트를 하시고요. pip 인스톨, 아까 설치를 했던 부분들하고, 그 다음 엠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제 파이썬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pip 인스톨, 그 다음 엠맵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전 봉부와 관련된 거 파이썬 엠맵이죠. 예, 파이썬 엠맵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스캐너라고 하는 것들로 이 엠맵의 포트 스캐너라고 하는 함수로 이 결과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이제 스캐너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스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스캔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생성했던 것을 가지고 저희가 타겟 IP들을 이제 스캔을 하게 되는 거고요. 타겟 IP는 우리가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항상 강의할 때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공유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메타스포이트 탭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상으로 취약하게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들이,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이쪽에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일부러 이제 프린터를 찍었습니다. 위쪽에서 해도 되는데 나중에 어차피 주석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결과 값들이 우선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크 쪽은 우리가 우선 중지를 하고요. 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옵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옵션이 나중에는 이제 뭐 -SV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정보도 운영체제 확인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냥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것들만 출력하는 것들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스캐너의 스캔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규멘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옵션이거든요. 요걸 주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 같은 경우에도 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포트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이 엠맵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포트에 대해서만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p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이게 되면은 전체 포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포트가 요런 것들이 이제 결과 나온 것들이요. 간단하게 이제 나오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엠맵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돌렸을 때 요 스캔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쪽에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키 밸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키 스캐너 같은 걸 보시면은 이게 또 하단에 쭉쭉쭉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현재 포트 기준으로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안에 이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캐너에서 그 IP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 그 안에 21번이라고 하는 포트, 그 다음에 몇 번 포트냐, 22번 포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키하고 밸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키 정보에서 포트에서 키 정보를 가져오면 얘가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 밸류 값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엠맵의 다큐멘트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 결과물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우리가 가져올 때 이제 포고문을 이제 동작을 시켜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스캐너에서 그 결과값 중에서 모든 호스트 정보들, 이게 모든 호스트 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개죠. IP 하나 대상으로 이제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그 스캔 관련돼서 그 호스트 정보들은 이렇게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했던 그 호스트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포고문으로 호스트의 각각의 호스트 정보의 상태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죠. 뭐 하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정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면 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오픈이 현재는 살아있다, 뭐 이렇게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예, 결과물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쭉 되시면 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프로토콜 정보들에 대해서 위에서 우리가 돌렸던 호스트들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모든 프로토콜 정보들을 가져오면은 현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TCP 하나만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 정보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요거 말고 이제 UDP가 나오면 저 아래쪽에 이제 표기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TCP 정보들만 이제 나왔기 때문에 TCP라고만 이제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 정보에서 지금 현재 요것이 포트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포트들에 대해서 키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죠. 예, 요거 키 정보들 중에 정보들을 가져온다. 그러면 포트들을 하나씩 저희가 가져올 거고요. 그 포트 정보들 안에서 또 그 포트의 스탯 정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포트에서 오픈되어 있는 포트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 정보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포트에 대해서 상태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력이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위에서 가져온 정보들을 그대로 상태 정보들이 되어 있는데, 실제 결과들을 보시면은 오픈되어 있는 것들만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옵션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들을 붙이면은 이제 클로즈된 것들이나 필터된 것들 같은 경우도 정보들을 가져오는 옵션들을 붙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얘들을 이제 클로즈가 되어 있냐, 아니면 이제 방화벽에 의해서 우리가 필터가 되어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한 것들도 결과를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엠맵의 그런 다큐멘트 정보를 보시면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버전 정보 정도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버전 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규멘트 정보들이 있어요. -SV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다시 한번 돌리기보다는 아까 제가 결과물이 잘렸네요. 그래서 다시 돌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그냥 프린터를 이쪽에다가 프린터를 했네요. 이 아래쪽에다 이제 프린터를 했네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두 번이 돌아가는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면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아까처럼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것뿐만 된 것이 아니고 각각의 정보들이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SV 옵션하고 붙인 거하고 사실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이제 파이썬으로 이것을 코딩한 것은 원하는 값들을 원하는 형태로 이제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품 번호하고 이제 버전 정보나 그런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몇 동 같은 거는 이제 그 추가 정보로 어떤 정보들이 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거의 추가 정보는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헤더 일부로 이제 HTTP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뭐 HTTP 헤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버전 정보를 골라낸 그 버전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들도 없이 그냥 기본으로 동작을 했을 때하고 차이점을 보시면 결과부터 달라요. 그래서 -SV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은 시간들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위쪽에 한번 좀 볼까? 이게 위에 잘렸는지 모르겠나? 안 잘렸죠? 버전 정보를 보시면은 위에는 기본으로 했을 때 이렇게 비어 있죠. 에스트라 정보하고 이제 버전 정보나 추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SV 옵션까지 여러분들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전 정보나 이런 것들이 값들이 채워져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위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한 정보들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단지 이제 프린터를 했을 때 우리가 포트 정보뿐만 아니고 서비스의 그러한 프로덕트 정보나 이제 버전 정보, 이 get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가져오는 것이고요, 없으면 unknown이라고 하는 것,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죠. 해당이 안 되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get이라고 하는 함수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정보들, 버전 정보들, 엑스트라 인포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요것만 추가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값들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이 결과 값들을 보고 이제 거기에 맞게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서 가져오시면 된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겠죠. 얘네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스크립트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가 mmap NSE라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mmap NSE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거든요. 어떤 스크립트를 이제 동작을 시키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까 봤던 여기에 이제 반영을 시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좀 추가를 시키는 것들은 사실 우리는 이제 실무에서 mmap NSE를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NSE 취약점 분석까지 하는 그런 스크립트 형태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지정했던 스크립트들을 동작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들 그 경우에 따라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 그 다음 거기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가, 거기까지 좀 기능들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후에 기능을 넣으면은 제가 또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들 우선은 두 개는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OS 디텍션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5 옵션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를 붙인 더해가지고 한번 그 결과물들 보시면서 나름대로 한번 좀 파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쪽에서 나머지들은 하나씩 뒤쪽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